내가 보험료 1,511원 때문에 8천만 원을 덜 받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30만 원 보장이 됩니다. 사경, 심방심실, 중격, 결손 30만 원 보장되는데 비사는 2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이든 2종이든 실비 청구가 가능한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이 소견이 더 중시된다는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네요. 자, 보험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실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 탈출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우리 산모님들, 예비 아버님들 어렵고 복잡한 태아보험 100점짜리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전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특정 보험사 이 보험금 지급 잘 해주나요? 이런 부분 질문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태아보험 이제는 2개의 회사를 여러분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2개의 회사 추천 설계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 태아보험 사은품 담당자 선택 요령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부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태아보험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보험탈출구에서 정리한 내용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희 보험탈출구는 태아보험 주요 4개의 회사를 보험료 보장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들이 잘 알기 어려운 세부 약관 내용까지 비교하고 실제 보험금 지급 데이터까지 비교해서 가장 최선의 설계안을 준비를 했고요. 특약을 선택할 때는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통계 자료 7년간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산모님들, 우리 수많은 아가들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쌓아두었던 저희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까지 반영해서 필수 특약은 최대로, 불필요한 특약은 배제함으로써 보험료는 최저로, 보장은 최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A사 39,620원, B사 47,190원 두 가지 설계안 전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B사의 특징은 선천 이상 보장이 강화가 된 플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차이점 특약 설명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특약과 권장 특약 최대로, 불필요 특약은 배제한 태아보험 설계안. 이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계약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상해 후유장애 특약 1억 원 설정을 했습니다. 이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장하는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신체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 빼고 거의 모든 부위가 보장의 범주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 하면 가입금액 1억 원이죠. 15%를 곱한 1,5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유장애 정도가 심해져서 40%까지 후유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차액을 지급을 해요. 40%에서 15% 25%죠. 그러면 2,500만 원을 추가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각 신체 부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가들은 상해 특약은 과할 필요는 없지만 적정 수준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골절 진단담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골절 진단담보 30만 원 설정을 했고요.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에 20만 원 설정을 했습니다. 치아 파절, 이가 부러진 것도 골절입니다.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 실금도 골절이에요. 그리고 자연분만 하다가 쇄골골절 됐다 하면 3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해서 50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치아 파절이죠. 치아 파절 제외 담보에서는 보장이 안 되고 골절 진단 담보에서 3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상 진단 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화상에 대해서 다 지급하지 않고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은 뭐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합니다. 얕은 화상은
구상이 어렵겠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제가 이 특약마다 별점도 표기해 드렸으니까요. 별점 1점에서 별점 5점, 5점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도가 높은 특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나는 이 100점짜리 설계안 바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희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요, 카카오 채널 링크 그리고 연락처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설계한 비교 내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위 1호종 수술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쳐서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중대하고 이 복잡한 수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장하는 금액도 이 5종으로 갈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호종 수술담보는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도 넓습니다. 저는 이 보험은요,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보험 가입의 목적과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해 수술비보다 이 1호종 수술 담보를 넣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질병 후유장애 담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별점 5점으로 표기를 해드렸죠. 어떤 분들은 이 태아보험 30세 만기 준비하는데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왜 필요하냐,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질병 후유장애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후유장애가 남았다든지 다운증후군으로 후유장애, 사지결손으로 후유장애가 남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보장금액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는 385원, 이런 특약들은 빠짐없이 꼭 구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 라고 제가 여태까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 백혈병, 비호지킨 림프종, 뇌 및 중추신경계의 암, 이러한 소아암은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부분 중에서 가장 리스크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저희 보험태주고 태아보험 채널에서는 1억 8천만 원 보장받게끔 구성을 했는데요. 0세부터 14세 암 발생률 1위는 백혈병, 2위는 뇌 및 중추신경계 암, 3위는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16번 암진단담보 1억 원,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1억 8천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암진단비 1억 원만 구성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8천만 원 지급받는데요. 이 보험료는 1,511원입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내가 보험료 1,511원 때문에 8천만 원을 덜 받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의 후회가 아예 안 남을 수 없겠지만 이 후회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보험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뇌심장 2대 진단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뇌졸중 진단담보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 2천만 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보통 이 성인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구성하면 뇌졸중은 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뇌졸중도 보장의 범주에 포함돼서 보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신생아 뇌출혈 진단받게 되면 뇌졸중 진단담보에서도 20%,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에서도 20%, 총 8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담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심혈관 질환을 보장해주는 특약인데, 어떤 분들께서는 태아보험 30세 만기에서 허혈심장질환 진단담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태아보험은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 없겠지만 이 30세 만기 시점에 우리 아가의 병력사항이나 다른 이슈 때문에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된다고 하면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100세나 90세 만기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성인 때 필요한 대부분의 특약들이 전환이 가능한데 내가 최초에 가입한 특약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초에 허여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안 했다 하면은 계약 전환 시에도 전환이 불가한 거죠. 다음은 듣기엔 생소하지만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하는 특약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성마비 진단담보 2천만 원 설정했고, 뇌성마비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발생하는 뇌 병변에 의한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하는데요. 언어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경련, 감각장애와 같은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뇌성마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맞벌이를 하시던 부부들도 우리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경제활동을 중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뇌성마비는 제가 뇌성마비 진단담보뿐만 아니라 다른 특약들에서도 다 보장받게끔 든든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7년째 태아보험 전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산모님들과 인연을 맺었는데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런 카톡을 주십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에 옮아 왔는데 실손보험 말고 입원 일당 말고 옆집 누구는 진단비로 얼마 받았다던데 저도 그 특약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고, 가입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도 막상 이 특약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아쉬워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특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우선 구성은 해주셨다가 나중에 필요도가 좀 떨어진다 하면은 특약은 차후에 삭제는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구성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죠. 질병 입원 일당 특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사와 이 B사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A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병 입원 일당,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다인실 구분 없습니다. 1일에서 30일은 만원 플러스 5만원, 6만원 지급이 되고요. 31일째부터는 5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B사는 1일에서 180일까지 7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 부분은 B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네요. 저희 경험상 좀 말씀을 드리면 질병 입원 일당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수많은 아가들이 있지만 입원을 한 번도 안 하는 아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들은 폐렴이나 원인불명 고열, 수족구, 기타 질병들로 인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입원하는 아가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아가들이 1인실, 특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우리가 가입하는 실손보험에서 1인실 특실은 기준병실 차액의 50% 하루 10만원 한도로만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실이 25만원 나왔다고 하면 하루에 10만원 한도로만 보장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다 하면은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입원을 한다 하면은 우리 부모님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1일에서 30일 하루 6만원 플러스,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게 되면 4만원 추가 지급해서 하루 10만원 보장받게끔 구성을 했고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하면 20만원 추가 지급돼서 하루 30만원 보장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입원 일당은 최대한으로 구성을 했고요. 다음,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담보. 이 특약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니큐 들어보셨나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하게 됐을 때 하루 5만원 추가 지급을 받습니다. 우리 아가들 이른둥이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니큐에 들어갔을 때 기본 입원일당 6만원에 플러스 5만원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 관련 입원일당은 정말 중요합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술비 특약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아가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 플러스 자주
발생하는 수술들에 대해서 든든하게 보장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사, B사 두 회사의 차이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A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병수술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질병수술담보는 면책사항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사는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설소대 제거 수술, 혀 유착증 제외하고 모든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다발성 수술 전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0만 원 지급이 되고요. B사는 30만 원 보장이 되긴 하는데, 이 혀 유착증, 설소대 제거 수술까지 3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수술담보는 이 B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네요. 다음 질병 1호종 수술담보, A사는 선천 이상 수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선천 이상 수술은 보상이 불가하네요. 이 부분은 A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A사, B사의 비교 차이점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이나 전화로 말씀 주시면요, 저희가 꼼꼼하게 비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혀 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발,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 이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은 A사 기준으로 1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B사는 3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사는 매회 지급이 가능하지만 B사는 연간 6회 한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발, 이소성 몽고반점으로 인해서 레이저 치료를 1년에 12번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사는 10만원씩 12번, B사는 30만원씩 6회 6번 이렇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 예를 들어 구순혈, 구개열, 토순, 심방, 심실, 중격, 결손, 이러한 선천 이상 수술을 받았을 때 200만 원 A사 기준 최초 1회 한도 지급이 되지만 B사는 6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연간 6회 한도로 지급이 됩니다. 선천 이상 부분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사가 보험료가 높긴 하지만 선천 이상 질병은 B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다음 태아보험에서 이 선천적인 심장 기형을 보장해주는 특약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태아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아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특약인데요. 이런 선천성 질병들을 보장해주는 특약, 이런 특약들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임신 23주가 되면 그때는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4위는 심장 수술이라고 하죠. 아기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 심실, 중격, 결손에 진단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다가 수술을 하거나 계속해서 검사를 받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는 어린이 개용심장 수술담보 300만원, 어린이 심장 시술담보 200만원 구성을 했습니다. 이 특약 중요하니까 꼭 빠짐없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장애 진단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8대 장애 진단담보로 보장되고 B사는 3대 장애로 보장을 받습니다. 자, A사 기준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심한 장애 시에는 300만원 플러스 100만원 해서 4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태아보험에서 8대 장애 진단 담보 필요 없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7년째 태아보험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경험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 치료 받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질병 코드가 R 코드라고 하면요, 비급여 치료 시에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코드가 F 코드라고 하면요, 이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8대 장애 진단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8대 장애 진단담보 꼭 빠짐없이 구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선천 장애 출생 담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장애 출생 담보의 핵심은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에는 대표적으로 심방, 심실, 중격, 결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사경
그리고 선천판의 선천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형 등이 있고요. 이 중에는 다지증, 구순열, 구개열, 뇌에 기타 선천 이상이 있습니다. 3종은 심한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지의 감소 결손, 다운 증후군 이렇게 있습니다. 1종에 해당되는 부분 예상 30만 원 보장이 됩니다. 사경, 심방심실 중격 결손 30만 원 보장되는데 비사는 2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이든 2종이든 2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보상은 이 비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하지만 보험 상품은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시점에 따라서 상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하면 저체중아 입원 일당에서 5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질병 입원 일당 6만원과 중복 적용 가능하고요. 제가 주요 특약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기타 다른 특약들이 더 궁금하시거나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특정 보험사 보험금 지급 잘 되나요?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받았는데 발달 지원 보험금이 거절이 됐다고 합니다. 계약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발달 지원으로 치료비가 매달 2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갑자기 지급 정지를 시켰다고 해요. 치료기간이 오래돼서 금액이 너무 많이 청구가 돼서 의료 심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실비 청구가 가능한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이 소견이 더 중시된다는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네요. 발달 지원으로 인해서 언어 치료 받았을 때 아까도 제가 장애 진단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R코드를 받아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F코드는 보장이 불가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통해서 R코드에서 F코드로 변경이 됐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청구권이 많아졌을 때 이러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회사 선택할 때는 보험료와 보장을 우선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7년째 태아보험 전문 채널 운영하면서 이 언어 치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험금 청구를 많이 도와드렸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의료 자문 건수가 0건입니다. 왜냐면 저희 경험에 따르면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등에서 R코드를 많이 부여해 주더라고요. 보험사에서도 이 결과치를 신뢰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반 병원 의원에서 받아온 결과치에 대해서는 초기 보상은 가능하나 저희가 장기 보상에는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의학과보다는 우리 고객님들께 보험금 청구할 때 재활의학과를 통해서 언어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담당자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태아보험 제가 인수기준, 보상, 산모특약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서 태아보험 설계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뿐만 아니라 청구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7년차 보험 전문 채널 저희 보험태주고에서 태아보험 상담 받아보시고 확실한 관리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